중학교 3학년 능률량 육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과 본문의 제목은 Make your ideas blossom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을 펼쳐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육과의 첫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화법 전환인데요. 본문에 있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ooke said that she found genuine satisfaction in being part of the solution. 브룩은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녀 자신이 이 솔루션의 일부라는 것에서 진정한 만족, 진실한 만족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간접 화법으로 쓰인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브룩이 한 말이 있죠. 어디냐면 that 이하입니다. She found genuine satisfaction in being part of the solution. 그러면 그녀 스스로가 이 솔루션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만족을 얻었다, 만족을 찾았다 라는 말을 직접 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내용을 전하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 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직접 화법으로 쓴다면 Brooke said 그리고 컴마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직접 한 말을 쓸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말을 넣잖아요. 이것을 인용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I find 즉 브룩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I find genuine satisfaction in being part of the solution 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직접 화법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화법이라는 것은 A가 한 말을 B에게 전달할 때의 방식을 의미하고 우리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으로 나뉘는데 직접 화법이라는 것은 A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즉 주로 소설에서의 대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극적으로 전달할 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접 화법은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내용을 전하는 방식으로서 편지나 신문 등을 읽고 남에게 알려줄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화법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달 동사가 있는데 이 전달 동사 다음에 쉼표를 찍고 그리고 전달 내용을 인용 부호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She said that she was busy 라고 하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이때 앞의 문장은 간접 화법으로 쓰인 문장이고요. 이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고친다면 She said 그리고 컴마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I am busy 라고 하면 이 말을 했을 당시에 그녀가 바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코테이션 마크를 붙여주고 I am busy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 하나 더 보시면 He said that he was going to the gym 이라고 하면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체육관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간접 화법으로 쓰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고친다면 he said 그리고 컴마를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코테이션 마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I am going to the gym. 자, 이렇듯 우리가 간접 화법으로 쓰인 문장과 직접 화법으로 쓰인 문장을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나 쉼표처럼 펑츄에이션 마크 이외에도 시제나 대명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I am busy라고 했을 때 나는 라고 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간접적으로 바꿔서 돌려서 얘기를 한다면 이때 나는 바로 말한 당사자이니까 그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I am busy라고 말했을 당시에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로 쓰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말한 시점 자체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 화법을 고친다면 is가 혹은 am이 아니라 was busy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즉 대명사와 시점에 유의를 하셔서 간접 화법, 직접 화법을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간접 화법으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전달 동사를 일단 said는 said 혹은 said to는 told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콤마와 인용부호를 없애고 접속사 that을 사용을 하는데요.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대명사와 부사를 전달자 입장에 맞게 알맞게 바꾸시고요. 그리고 동사도 시제 일치 법칙에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aid to me,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I like your shirt 하면은 난 당신의 셔츠가 마음에 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일단 said to라는 전달 동사를 told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she told me라고 해서 나에게 데디아를 말했다라는 문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컴마와 인용보를 바꿔서 대절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을 했을 때 I라는 거는 말한 당사자이니까 she가 되는 거잖아요. she 그리고 말을 했을 당시에는 지금 너의 셔츠가 마음에 든다라고 현재 시제로 썼지만 그 말을 한 시점 자체가 과거이므로 like를 liked라고 과거 시제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your shirt라는 거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어서 너의 셔츠가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 그 너라는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our를 my로 바꿔주시고 my shirt 이렇게 she told me that she liked my shirt 라고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화법을 전환할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이 시제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법칙처럼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 동사가 과거일 때 그리고 인용한 말이 현재일 때는 어쨌든 그 말을 던졌을 때 자체가 과거가 되는 것이므로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나 과거형으로 사용을 했다면 말을 했을 당시에는 그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Jessie said, I am so happy 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제시는 말했습니다. 난 너무나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서 Jessie said 그리고 여기 쓰인 커마와 인용보어를 지금 that으로 바꿔서 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 당시에 나는 너무나 행복해 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게 말을 한 당신 그러니까 제시가 되는 거니까 she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과거에 말했었다라는 거니까 이 said라는 전달 동사의 시제에 맞추어서 was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Jessie said that she was so happy. 그녀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시면 인용한 말이 과거일 때 이 과거를 간접 화법으로 고칠 때는 과거 완료 시제로 바꾸는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said, I only saw the movie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I가 지칭하는 것은 바로 Matthew, he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보았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말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그 영화를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aw를 had seen 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로 고쳐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tthew said that he had already seen the movie. 매튜는 그가 이미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미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형성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법 전환을 할 때 항상 시제를 일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제 일치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즉 보편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he said that the moon goes around the earth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지구의 주변을 공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때는 간접 화법이라 할지라도 goes라는 현재 시제를 유지를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습관이나 현재의 사실일 때도 단순 현재 시제를 쓰는데요. They told me that the bus comes at 8:20 every morning. 그러면 이때는 간접 화법으로 쓰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제 버스의 스케줄 혹은 지하철의 스케줄은 변하지 않고 매일 정해진 그 시간에 도착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omes at 8:20 즉 8시 20분에는 매번 그 시간에 정확하게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가의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지각 동사인데요. 본문에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often see animals suffering from plastic waste that is produced every day. 사람들은 종종 봅니다. 이 동물들이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로서 고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C라는 오형식 지각동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형식 지각동사의 경우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즉 목적어가
동물들이 suffering from이니까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각동사라 하면 이 본문에 쓰인 see뿐만 아니라 watch나 look at, hear, listen to, feel, notice, smell 등등등을 지각동사라고 할 수 있고요. 지각동사 뒤에는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현재 분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갖고 올 경우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간의 관계가 능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곳에서 목적어인 animals, 즉 이 동물들이 suffering from이니까 이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능동의 관계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예문을 보시면 She watched her children play in the yard 라고 해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목적어가 her children, 목적격 보어가 play니까 능동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문은 I heard a dog barking 이라고 해서 나는 들었습니다. 개가 짖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역시 이때 bark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사용돼서 능동의 관계임을 알 수 있고 또 이 짖는 행동을 강조하고 싶어서 ing를 붙였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각동사가 쓰였을 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간의 관계가 수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I saw the room cleaned by my son 이라고 하면 나는 보았습니다. 그 방이 나의 아들에 의해서 청소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이때의 방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청소할 수 없잖아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청소되어지고 청소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cleaned라는 PP 형태의 과거 분사가 쓰인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각동사를 공부할 때는 지각동사 이외에도 다른 오형식 동사들을 함께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에 따라서 명사구가 올 때도 있고 형용사구가 올 때도 있고요.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등이 올 때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 중에 대표적인 동사이죠. make나 have, let이 쓰였을 경우는요.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 즉 투부정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에서 to를 뺀 원형 부정사가 오게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Tim let me borrow his pen 이라고 했죠. 이때 let은 허락하다라는 뜻이니까 팀은 나로 하여금 그의 펜을 빌리는 것을 허락했다 라는 말이고요. 즉 내가 펜을 빌려주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borrow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를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준사역동사 help의 경우는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혹은 원형 부정사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I helped my sister to do her math homework 혹은 do her math homework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는 도왔습니다. 나의 여동생에게 수학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 my sister, 나의 여동생이 숙제를 하는 거니까 to do 혹은 do 둘 다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ask나 allow, advise, enable, expect, want, tell 등등등의 동사들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가지고 오는 그런 동사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 want you to be there on time.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제 시간에 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you가 목적어, to be가 목적격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hink나 believe, find, name, call 등등의 동사들은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혹은 형용사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어 I think him a genius 라고 하면 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이죠.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간의 관계가 지금 같잖아요. 그를 천재로 생각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과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ke your ideas blossom.
여러분의 생각을 펼쳐보세요 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blossom이라는 동사는 뭐 꽃을 피우다 라는 동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펼쳐보다, 활짝 개개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제목이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mak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는 your ideas,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blossom, 즉 원형 부정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 chat with your pet. 당신의 애완동물과의 대화를 의미하죠. Brooke had a dog, Kayla, who was suffering from a full separation anxiety. 브룩이란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강아지를 한 마리 갖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케일라라는 강아지고요. 또한 그녀는 이 separation anxiety, 분리 불안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이 어적과 케일라가 동격의 컴마로서 이 강아지의 이름이 케일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컴마가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브룩의 강아지인 케일라인데 케일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일 때는 that을 사용하지 않죠. 이때는 who를 that으로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강아지인데 왜 사람에 쓰이는 관계대명사인 who를 사용하죠? 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동화 속이나 소설 속에서 강아지가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등장인물로 나오는 경우 그때는 who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본인의 뭐 가족의 일부로서 생각을 했을 때 또한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 강아지, 암컷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who was라고 위치가 아니라 who를 써준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는 선행사에 맞게끔 동사 was 단수 동사로 잘 써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케일라라는 강아지가 굉장히 심각한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강아지였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The dog became very upset and depressed whenever she was left alone. 그 강아지는 굉장히 화가 났고요. 혹은 속상해했고요. 그리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남겨질 때라면 언제든지 이러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became은 이 형식 상태 변화 동사로서 뒤에는 형용사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upset and depressed로서 지금 등위 접속사 and가 있죠. 두 개의 형용사를 나열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upset은 뭐 화가 난 아니면 속이 상한 정도의 뜻일 거고 depressed는 우울함을 느끼는 이라는 PP 형태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whenever는 뭐뭐 할 때면 언제든지로서 no matter when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즉 그녀가 여기서 그녀가 가리키는 것은 케일라가 되겠죠. 케일라가 혼자 남겨질 때면 언제든지 이런 우울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So 따라서 Brooke wanted to find a way to connect with her pet dog while she was away. 따라서 브룩은 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면 to connect with her pet dog. 그녀의 애완동물과 연결할 방법, 소통할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요. wanted to find를 보시면 우리가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to find가 쓰였으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을 찾기를 원했냐면 a way to connect with입니다. 이때는 연결할 방법, 소통할 방법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a way라는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while은 접속사로서 뭐하는 동안에니까 그녀가 외출했을 동안에 그녀의 애완견과 그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케일라 뒤에 컴마 그리고 후가 쓰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부분 케일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컴마 뒤에는 that으로 바꿔 쓰지 않는 부분까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한 문장에 혼재해 있기 때문에 용법 구분까지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우리가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명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이 있죠.
One day, Brooke was video chatting with her friends. 어느 날 하루는 브룩이 그녀의 친구와 비디오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화상 통화, 비디오 채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과거 진행형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죠. And 그리고 an idea flashed across her mind.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때 flashed across가 갑자기 생각나다라는 표현입니다. Why not do the same thing with Kayla? 우리가 why not 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죠. 즉, 케일라와도 같은 것을 하는 게 어때? 위에서 말한 비디오 채팅을 말할 것입니다. Wouldn't it be great to video chat with her and deliver a snack while I'm away from home? 우리가 wouldn't it be great 하면은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의문문이죠. 부정 의문문인데요. 근데 이때 it이 사실상 주어로 쓰였지만 주어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가리키는 대상이 없거든요. 이때의 it은 가짜 주어이고요. 투부정사가 지금 진주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즉 그녀와 여기서의 with her은 케일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애완동물인 케일라와 함께 비디오 채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deliver, 이때 deliver은 지금 to video chat and to deliver로 묶여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케일라에게 이 간식을 가져다 주는 것 너무나 멋지지 않을까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언제냐면 while I'm away from home, 즉 내가 집에 없는 동안에 라는 말입니다. She said to herself. 그녀는 그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say to oneself라고 하면 혼잣말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시제에 맞춰서 said to herself라고 바꿔서 써주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지금 이 문장이 지금 이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 이하를 주어로 확인하셔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부분, 또한 to video chat and to deliver인데 하나로 묶어준 거니까 지금 deliver 앞에도 to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그녀와 비디오 채팅을 하고 그리고 간식을 주는 것이 멋지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rooke suggested the idea at startup weekend, where people put forward ideas for products and develop them together. 브룩은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디에 제안을 했냐면 스타트업 위켄드라는 곳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스타트업 위켄드를 보시면 스타트업은 원래 창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start의 S 그리고 위켄드의 W가 다 대문자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대문자로 쓰였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고유명사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스타트업 위켄드라는 고유명사를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컴마 뒤에 where부터 이 스타트업 위켄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컴마 뒤에 쓰였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서 제시를 해주거든요. 즉, 이 스타트업 위켄드라는 장소에서 사람들은 put forward ideas for products. 즉, 제품에 대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put forward, 만들어냅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죠. And 그리고 develop them together. 그것들을 함께 발전을 시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등위 접속사 and로서 put forward 그리고 develop을 동사 병렬 구조로 잘 연결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he was fortunate enough to work with a team of designers to develop the product concept. 그녀는 fortunate enough to 부정사니까 to 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한 팀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위치를 보시면 형용사 뒤에 enough 그리고 to 부정사가 와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었고요.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 거냐면 이 제품의 어떤 개념을 to develop, 개발하기 위해서 한 팀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to develop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finally invented a device for lonely dogs left at home. 마침내 하나의 도구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외로운 강아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강아지들이 바로 집에 홀로 남겨진 그런 외로운 강아지들이 되겠죠.
이때 lonely dogs와 left at home 사이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which were left at home 혹은 that were left at home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형용사절, 즉 관계 대명사절 역시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집에 남겨진 외로운 강아지들이라고 해서 외로운 애완견들을 선행사로 보고 이 선행사를 수식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형태가 지금 과거분사, PP잖아요. 즉 과거분사구도 역시 형용사이기 때문에 과거분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하셔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Brooke said that she found genuine satisfaction in being part of the solution. 브룩은 말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녀가 이 솔루션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that을 보시면 이 간접 화법으로 쓰인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she부터 solution까지가 그녀가 직접 전한 문장이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한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직접 화법으로 고친다면 Brooke said 그리고 컴마를 붙여주겠죠. 그리고 인용 부호인 코테이션 마크를 사용해서 I find genuine satisfaction in being part of the solution 이라고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 이때 I라는 것은 말을 한 사람 자신인 Brooke이 되는 걸 거고 이 말을 했을 때는 현재 시제로 말했지만 그 현재 시제로 말한 것 자체가 과거이므로 간접 화법에서는 found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 준 것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일단 컴마 뒤에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컴마 뒤에 where를 사실 and there 정도로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start of weekend라는 대명사로 쓰인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용사 enough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뭐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라는 긍정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간접 화법으로 쓰인 문장을 살펴보시고 이 부분이 원래 직접 화법으로는 어떻게 쓰였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 브룩이 발명을 한 이 장치에 대한 사용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Put some snacks in the device. 이 장치에 약간의 간식을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또한 이렇게 이제 디렉션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흔히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주거나 사용 방법을 알려줄 때는 이렇게 동사 원형, 즉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명령문으로 쓰인 문장에서 특정하게 잘 사용되는 전치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빈칸 추론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함께 살펴봐 보시면 약간의 간식을 장치에 넣어라 라는 거니까 put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고 in the device의 in이라는 전치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ttach a tablet computer to it. 그래서 그것에 태블릿 컴퓨터를 장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역시 attach라는 동사 원형 그리고 to이시니까 그 장치에 태블릿 컴퓨터를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to라는 전치사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장치가 있고 이 장치에 태블릿 컴퓨터가 부착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3번입니다. Use an application on your smartphone to make a video call and deliver a snack to your pet. use, 사용해라 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너의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해라. 우리가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응용을 할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의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화상 채팅을 하고 이 간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라 라는 말이 되겠죠. 역시나 이때 이 and라는 접속사로서 to make a call
그리고 사실 and to deliver a snack인데 to가 한 번에 묶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뒤에 있는 to your pet의 to는 전치사 to이지 투부정사의 to는 아닌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이 페이지에서는 각각의 문장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동사가 먼저 오는지와 어떤 전치사와 약간 짝을 이루고 있는지도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An all-in-one shampoo ball. 우리가 all-in-one이라고 하면 일체형의 라는 뜻인데요. 즉 모든 기능이 하나에 들어있는 그런 샴푸볼을 의미합니다. Plastic products are everywhere. 플라스틱 제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They are in our homes, offices and schools and end up in our rivers, lakes and oceans. 그들은 우리의 집에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집 그리고 사무실,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end up in이라고 하면은 결국 뭐뭐로 끝나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의 강과 호수 그리고 바다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라는 문장이겠죠? People often see animals suffering from plastic waste that is produced every day. 사람들은 종종 목격을 합니다.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목격을 하죠. 무엇으로부터 고통을 받냐면 플라스틱 웨이스트, 즉 플라스틱 쓰레기 혹은 폐기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이때 see라는 동사가 지각 동사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animals,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suffer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간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지금 이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라는 말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that is produced every day니까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로서 사용이 되었고 사실상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plastic waste produced every day라는 과거 분사구의 후치 수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마지막 문장에서 지각 동사가 사용된 것,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의 어떤 형태, 그리고 의미까지도 잘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Benjamin was especially concerned about plastic bottles that people use every day, and he wanted to cut down on them. 벤자민은 특히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았냐면 플라스틱 통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be concerned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염려를 하다라는 뜻이고요. 즉 플라스틱 통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통이라는 것은 that people use every day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bottles가 되겠죠. 즉 이때에 대해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지금 that 이하에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나오죠.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로 바꿀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하겠습니다. And he wanted to cut down on them 이니까 그것들을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이때의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플라스틱 bottles가 되겠습니다. What first caught his attention were the shampoo bottles in his bathroom. 우리가 이때 what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즉 그의 주의를 처음으로 사로잡은 것은 were 뭐뭐였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것이 지금 복수동사인 were이 사용된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수일치를 해야 하니까 이때 what을 the things that 혹은 the things which를 보시고요. 그의 주의를 처음으로 사로잡았던 것들은 were 바로 무엇이었냐면 the shampoo bottles in his bathroom 그의 화장실에 있는 샴푸 통들이었습니다. He kept asking himself. 그는 계속해서 그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keep ing라고 하면 계속해서 뭐뭐하다 라는 뜻이므로 asking, 스스로에게 물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himself는 제귀대명사로서 그 자신, 스스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ow can I take a shower without using shampoo from a plastic bottle?
어떻게 내가 샤워를 할 수 있을까요? without using이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샤워를 하는 거죠. 즉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는 샴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샤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때 without using은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n one day he saw his mom using a laundry tablet. 그리고 나서 하루는 그는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a laundry tablet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a laundry tablet이라고 하면 정제형 세탁 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어머니가 들고 있는 이 조그만한 볼이 바로 정제형 세탁 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saw his mom using 부분이 지각 동사, 오형식 지각 동사로 쓰였고요. 목적어는 his mom,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us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즉 그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또 이때 동사 원형인 use도 사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us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그의 엄마가 하고 있는 액션을 강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tablet이라는 건 뭐 정제, 알약이라는 뜻이겠죠. And got the idea for an all-in-one shampoo bowl. 그리고 나서 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일체형 샴푸볼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일단은 이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이 이제 복수로서 사용이 돼서 수일치를 were이라는 비동사의 과거 시제로 해주는 것까지 살펴봐야 하는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시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지각 동사가 사용된 부분을 보시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가 쓰인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enjamin showed his idea to chemistry experts and they liked it. 벤자민은 그의 아이디어를 이 화학 전문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학 전문가들은 그것을 좋아했죠. 이때의 show가 사명식으로 사용이 되어서 직접 목적어인 그의 아이디어를 누구에게? to chemistry experts, 즉 화학 전문가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to라는 전치사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사용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목적어 무엇을 쓰면 되니까 Benjamin showed chemistry experts his idea 라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chemistry experts, 화학 전문가들이 될 거고요. it은 그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He received a lot of help from them. 그는 많은 도움을 그들에게 받았습니다. 이때 them 역시도 위에서 언급한 chemistry experts가 되겠습니다. And 그리고 finally invented the world first eco-friendly shampoo bowls.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초의 친환경적인 샴푸볼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eco-friendly는 친환경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Recycling reduces waste, but shampoo bowl don't make any waste at all, he said. 지금 이 문장은 직접 화법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recycling부터 arrow까지가 이 벤자민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띠고 있죠. he said는 뒤에 왔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재활용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샴푸볼은 애시 당초 처음부터 어떠한 쓰레기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not at all이면 전혀 뭐뭐하지 않다 라는 표현이므로 어떠한 쓰레기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라고 he said, 그가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he said는 문장의 맨 앞으로 끌고 가서 he said, 그리고 나서 recycling이라는 문장을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발명품인 이 올인원 샴푸볼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grab one bowl before showering. 샤워를 하기 전에 그 하나의 샴푸볼을 잡으세요, 쥐세요 라는 말이죠. before showering의 before는 전치사, 그리고 showering은 동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ub it gently라고 하면 그것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그런데 under water니까 뭐 물에서 문지르라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to bring out the shampoo입니다. 즉 샴푸 거품을 내기 위해서이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때의 bring out은 뭐뭐를 끌어내다, 즉 샴푸 거품을 만들어내다 라는 표현으로 쓰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wash your hair with it. 그래서 당신의 머리카락을 그것으로 감으세요 라는 말이죠. 첫 번째 문장에서 삼형식 문장을 사형식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bring out이라는 표현이 샴푸 거품을 내다 라는 표현이므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at problems do you see around you? 당신은 당신 주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들을 봅니까? 라는 질문이죠. Think of possible ways to solve them.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지금 명령문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ways to solve라고 하면 해결할 방법이니까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사용되었고 앞에 있는 way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되겠죠. And 그리고 ask for help from others.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If necessary. 만약 필요하다면요. 이때 if necessary는 필요하다면 이란 뜻이고 if it is necessary에서 주어 동사인 it is가 생략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ndeed. 사실 the best solution cannot be found without creative thinking and hard work.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cannot be found니까 찾아질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무엇 없이는 찾아질 수 없냐면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hard work, 많은 노력 없이는 찾아질 수 없습니다. 이때 cannot be found는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 즉 조동사의 수동태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 해석은 찾아질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s the famous saying goes, 이렇듯 아주 유명한 격언처럼이라는 말이죠. 이때 as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표현이고요. The famous saying 하면은 유명한 속담 혹은 격언이 되겠죠. Follow your dreams. 당신의 꿈을 추구하세요. But more importantly,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make them happen.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해보세요 라는 표현이죠. 이때 make them happen에서 make는 사역 동사이고요. them은 목적어, 그리고 happen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옵니다. 이때는 to happen이라는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고요.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your dreams, 당신의 꿈을 현실이 되도록 만드세요 라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possible ways to solve 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부분과 마지막 문장에서 오형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지각동사가 메인 문법이긴 하지만 사역동사까지도 문장의 쓰임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reativity is the act of turning new and imaginative ideas into reality. 창의성이라는 것은 is the act, 어떤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냐면 우리가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는 행동을 말하는 거니까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때 the act of turning 부분이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쓰였고 turn A into B가 A를 B로 바꾸다 라는 표현이므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어떤 행동을 창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reativity, 창의성은 involves two processes, 두 가지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thinking, then producing. 그것은 바로 생각하기,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입니다. 라고 했죠. 이때 콜론은 부가 설명이나 목록을 나열할 때 사용을 합니다. 즉 앞에 언급한 two processes, 두 가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쓰였고요. 그 예시가 하나는 thinking, 생각하기, 그리고 만들어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린다 네이만이 말한 격언이 되겠습니다. 유과의 본문을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유과는 생활 속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발명품을 만드는 두 가지 예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애완동물과의 화상통화를 구현시킨 브루게의 예였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올인원 샴푸를 만든 벤자민의 예시였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제시가 되고 있고 또 본문 중간중간에서 그런 문장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화법을 쓰는 이유 또 간접 화법을 쓰는 이유는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고치거나 또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고치는 이런 연습을 하게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 시제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연결 동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꿔주는 것에 특히 조심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각 동사가 두 번째 메인 문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간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는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수동일 경우는 과거 분사 역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각 동사를 공부할 때는 오형식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중학교 3학년 능률량 6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